안녕하십니까. 한세실업 대표이사 김익환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한세실업 기업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숫자로 보는 한세실업입니다. 한세실업은 1982년 창립되어 전 세계 6개 국가의 생산법인을 두고 30개 이상의 세계 패션을 선도하는 바이어들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한세가 1년에 생산하는 의류는 약 4억 장이고 한국 본사와 해외 생산법인을 합쳐 총 3만 명 이상의 직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창립 40주년을 맞게 됩니다. 이어서 한세가 지난 40년간 걸어온 길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한세는 1982년 설립되어 86년 사이판 법인을 시작으로 2001년 베트남, 2005년 인도네시아, 2013년 미얀마 등 아시아 지역에 진출했습니다. 98년에는 니카라과 법인을 시작으로 중앙아메리카에 진출하였고 2005년에는 과테말라, 2016년도에는 IT에 진출했습니다. 2013년에는 CNT 비난을 설립함으로써 원단 버티컬라이제이션을 본격화했고 2017년에는 CNT 지테크를 설립하면서 가먼트 다인까지 버티컬라이제이션을 완성했습니다. 다음으로 한세실업의 현재까지의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이래 4개년 연속 매출 신장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주력 바이오와의 공고한 관계를 바탕으로 갭, 타겟, 월마트, 콜스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17%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떠오르고 있는 의류 카테고리인 액티브 웨어 오더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유럽 시장의 진출도 본 궤도에 올라가면서 성장 동력을 더욱 크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최근의 마켓 트렌드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소비시장인 선진국들은 백신 접종 증가로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는 반면 상품 생산처인 개발도상국은 여전히 산발적인 락다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지적인 생산 및 물류 차질이 불가피하여 지역 간 불균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 위기 속에서도 몇몇 브랜드의 수익성은 오히려 개선되고 있는 이른바 K자 회복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어페럴 분야에서도 저가형 베이직 아이템과 고가 럭셔리 아이템의 소비가 집중되는 양극화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부진한 바이오를 가진 벤더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하는 등 시장에서 도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택근무와 비대면 업무 환경이 정착함에 따라 좀 더 편한 의류를 선호하고 이와 더불어 높은 가격을 주더라도 좀 더 친환경적인 아이템을 소비하는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켓 트렌드를 바탕으로 한세실업의 2020년 전략을 다음의 3가지 키워드로 설정하였는데 첫째, 기존 사업 강화, 둘째, 생산 모델 개선, 셋째, 사업 다각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 사업 강화 전략으로 수익성 제고를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매출 규모보다는 영업이익을 더욱 크게 늘릴 수 있는 오더를 적극 유치할 것입니다. 특히 팬데믹을 거치며 벤더들의 이단 도산으로 공급자 풀 자체가 축소됨으로써 이른바 셀러스 마켓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한세실업은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바이어들과의 협상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카테고리 측면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액티브웨어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액티브웨어 사업부를 신설하고 탑 브랜드를 중심으로 신규 바이어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산 모델 개선입니다. 지역 간 불균형 리스크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생산 국가별 비중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존 베트남 중심의 생산에서 벗어나 여러 국가별로 생산 비중을 균형적으로 안배하여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등의 여러 아시아 지역, 중미 지역의 비중을 장기적으로는 4대 3대 3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협력 공장들과 연계하여 본공장 캐파를 넘어서는 추가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락다운 등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급변하는 시장 상황 및 오더 현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 번째, 사업 다각화입니다. 원사부터 완제품 생산에 이르는 밸류체인, 버티컬라이제이션은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원단 생산 밀인 CNT는 6개년 연속 높은 매출 성장을 기록하였고 특히 올해에는 흑자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향후 원사 및 원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올해 10월에 제3공장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동시에 완제품 이후의 새로운 밸류체인인 업사이클링까지 포괄하고자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기술 확보 및 서스테너빌리티 역량 확보라는 전략적 성과는 물론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재무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한세실업의 업데이트된 ESG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시작한 10% for Good 친환경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10% for Good 캠페인은 친환경 오더 수익의 10%를 기부하는 한세실업만의 서스테너빌리티 활동입니다. 2019년 해양 플라스틱 수거 환경단체의 기부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벨기에와 캐나다에 있는 오션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환경단체 2곳을 선정해서 기부했습니다. 더불어 2030 리덕션 타겟을 새로 설정하여 앞으로 화석연료 50%, 온실가스 25%, 물 20%, 그리고 전기 5%를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세실업은 임직원 다양성과 성별 균형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세실업의 해외 법인의 외국인 직원 비율은 32.6%에 달하고 여성 임원 비율은 44%로 이는 대한민국 100대 기업 평균인 4.1%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또한 한세실업은 주주 가치의 보호, 제고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2021년 한세실업 매출 및 손익 예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연결 매출은 1조 6,8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올해 대비 10% 정도 신장한 1조 8,3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연결 기준 1,000억 원으로 약 6% 이익률을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는 약 1,300억 원으로 7%대 이익률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분기 베트남 지역 락다운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임직원 모두의 노력으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창립 40주년을 지나 앞으로 다가올 100년을 바라보며 세계로 더욱 뻗어나가는 한세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IR 시작 전 여러 투자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공통적인 3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미국 의류 재고 비축 수요 도양이 어떠하고 그로 인한 벤더 업계의 낙수 효과를 기대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21년 2분기부터 미국의 의류 재고 비축이 시작되어 오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베트남 락다운으로 인한 상당 기간의 생산 차질 때문에 실제 오더를 받아놓고도 매출로 연결시키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4분기 이후 백신 접종 증가에 따른 주요 소비국들의 코로나 확산세 둔화 및 베트남 생산기지 운영 재개로
빠른 매출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요 바이어들의 오더를 봤을 때 20년 대비 21년 오더가 약 10에서 20%로 확대되어 있는 상태이고, 연말 경기 회복에 따라 향후 확대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소비재 산업군 내에서 배당률이 최고 수준인데 올해 예상 배당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 주셨습니다. 배당은 기본적으로 작년과 같은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익률이 구조적으로 높아질수록 주주 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는 여력도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ESG가 중요해짐에 따라 의류 벤더사 입장에서의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은 무엇인지 질문 주셨는데요. 기회 요인으로는 차별화된 ESG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벤더사가 오더 유치나 가격 협상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이어들이 벤더를 선정함에 있어 기존과 같이 가격 절감 측면에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과 브랜드에 얼마나 ESG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세실업의 경우 앞서 발표한 여러 ESG 활동을 적극 홍보하여 바이어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반면 ESG 기술 확보를 위한 추가 투자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SG가 부상함에 따라 생산을 전담하는 벤더사의 친환경 기술 확보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들은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요하고 제조업 외에 전문 학술 분야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세실업의 경우 앞서 사업 다각화 전략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친환경 관련 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이미 투자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한세실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